심리를 처방합니다. 오디오북 29. 독립과 자립 29번째. 지금 독립했는가 자립했는가? 언젠가는 더 이상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먹고 살아야 할 때가 온다. 진정한 의미의 나만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다. 행동이 부모의 제약에서 벗어났다고 자립은 아니며 인지와 태도까지 모두 홀로서야 비로소 진정한 자립이다. 진정으로 자립했다고 보는 기준은 무엇일까? 사람은 대부분 학교 졸업과 동시에 새로운 인생 단계에 접어든다. 먼 곳에 취직해서 집을 떠나기도 하고, 그저 부모에게서 벗어나려고 따로 집을 얻어 나오기도 한다. 어쨌든 언젠가는 더 이상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먹고 살아야 할 때가 온다. 진정한 의미의 나만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다. 보통 이러한 과정을 독립이라고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함축적 의미가 좀 더 풍부한 단어로 이 과정을 설명한다. 바로 자립이다. 웹스터 사전에서는 자립을 존재와 행동 모두 타인에게서 독립된 상태라고 정의했다. 미국 심리학자이자 좋은 부모 되기 위한 10계명 저자 로렌스 스타인버그는 행동이 부모의 제약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자립은 아니며 인지와 태도까지 모두 홀로서야 비로소 진정한 자립이라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자립의 반대편에는 연결을 놓을 수 있다. 자립과 연결, 이 두 가지는 인류가 가진 기본적 욕구다. 인생의 단계마다 우리는 각기 다른 대상과 얼마만큼 자립하고 또 얼마만큼 연결될 것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조정하며 그로 인해 갈등을 겪기도 한다. 그 중에서도 부모와의 관계 설정은 자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개인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에게서 독립하고자 하는 욕구를 느끼며 이 욕구는 청소년기 후기부터 18세에서 25세인 초기 성인기에 절정에 이른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기에는 비록 자아의식이 강하게 발전하긴 해도 여전히 부모의 요구와 기대에 따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다 20세 이후, 즉 초기 성인기에 접어들면서 비로소 진정한 독립이 시작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독립하는 시기가 점차 늦어지는 추세다. 로렌스 스타인버그는 현대인의 청소년기가 이전의 어떤 시대보다도 길어져서 청소년기의 끝자락이 25세 전후까지 연장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1950년대와 비교하면 2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초기 성인기 시기도 그에 따라 30세 전후까지 늘어났다. 20대 후반이 돼도 여전히 학업 중인 경우가 많고 결혼과 취직도 덩달아 늦어진 탓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25세 청년 중 여전히 부모에게 경제적 도움을 받는 비율은 부모 세대 때보다 50%가량 높다. 이 같은 현상은 수입이 적은 청년에게 국한되지 않는다. 소비 습관이 변하면서 버는 속도가 쓰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수입이 많으면서도 부모에게 신용카드 값이나 보험료를 의존하는 청년도 상당히 많다. 로렌스 스타인버그의 표현대로라면 요즘 25세 청년의 독립 정도는 부모 세대에 대입하면 21세 수준에 불과하다. 심리. 이미 알거나 미처 몰랐던 자립의 기준. 미국의 수전 프랭크를 비롯한 여러 심리학자가 지적한 대로 완전한 자립을 이루려면 후기 청소년기에서 초기 성인기 사이에 아래 3가지 변화를 완성해야 한다. 초기 성인기를 훨씬 넘길 때까지 이 중 하나라도 독립하지 못한 부분이 남아있으면 언젠가는 결국 이런저런 문제를 겪게 된다. 다음은 진정으로 자립했다고 볼 수 있는 판단 기준 3가지다. 행동과 결과를 온전히 책임지다. 완전한 분리란 가족을 떠나 자신의 생활과 부모의 생활 사이에 명확한 경계를 세우는 것을 말한다.
판단 기준은 자아와 타인의 책임 경계를 얼마나 확실하게 구분짓느냐다. 부모와 자신 사이에 분명한 경계를 긋고 생활도 부모와 완전히 분리되어야 비로소 독립했다고 말할 수 있다. 독립할 나이가 되기 전에는 법적으로나 생활에서나 부모가 나의 행동에 책임을 진다. 그러나 독립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조금씩 자기 행동과 그에 따른 결과를 책임지는 법을 배운다. 그리고 자기 행동과 그 결과를 온전히 책임질 수 있을 때 이 부분에서의 독립이 완성된다. 완전한 분리를 거쳐 독립하면 부모와의 관계도 새롭게 정립된다. 기존의 부모 자식 관계를 넘어 독립적인 성인 대 성인으로서 새로운 관계를 맺고 새로운 애정을 쏟을 수 있다. 가족과 분리가 되지 않은 사람은 삶의 모든 면에서 부모와 밀접히 얽혀 있기 때문에 새로운 관계나 생활에 전념하기가 어렵다. 이들은 자기 가정을 이루고 나서도 여전히 가족에게 빈번하게 의존한다. 또한 성인이 된 후에도 오랫동안 부모와 함께 살거나 부모에게 기대어 생활하는 사람은 제대로 된 연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역시 부모와 분리되지 못한 탓이 크다. 독립적으로 생존할 능력을 갖추다. 자립할 능력을 갖추었다는 것은 외부 환경에 능숙하게 대처하며 독립적으로 적응하고 생존할 능력을 가졌다는 뜻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힘든 상황이 닥칠 때 자립 수준. 자립 수준을 평가하려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문제나 어려움, 도전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지, 혼자 대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얼마나 되는지를 봐야 한다. 충분히 자립하지 못한 사람은 낯설고 힘든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이나 생활에서 문제가 생기면 혼자 판단하지 못하고 가족의 도움을 구한다. 부모와 의견이 대립될 때 의사결정 수준.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거나 인생의 기로에 섰을 때 자신의 가치관과 성향에 따라 독립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면 자립 능력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자. 사랑하는 연인과 결혼하려고 하는데 부모가 결사반대한다. 또는 외국에 나가 취업하고 싶은데 부모가 멀리 떠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때 자립적인 의사결정 능력이 약한 사람은 자신의 판단과 가족의 생각에 부딪힌다는 사실만으로도 불안과 수치심을 느끼고 결국 결정권을 부모에게 내주기 쉽다. 그러나 자립적인 사람은 그와 달리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을 내리며 한 번 내린 결정은 굳건히 밀고 나간다. 감정을 스스로 통제하고 다루다.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다룰 수 있을 때 비로소 정서적으로 자립했다고 말할 수 있다. 정서적으로 자립한 사람은 자기 내면의 충돌을 효과적으로 다스리며 명확한 자아의식과 자아인지를 갖는 동시에 자책, 부끄러움, 분노 등 부정적 감정을 성숙하게 처리할 줄 안다. 여기에도 두 가지 판단 기준이 있다. 외부 영향을 적게 받는 자기 통제성. 자기 통제성은 다른 사람, 특히 부모의 영향과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행위를 자주적으로 통제하는 정도를 말한다. 자기 통제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부정적 감정이 엄습할 때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방어하거나 회피한다. 심지어 부정적 감정에 붙들려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행동을 하려고 한다. 그렇다고 감정적으로 다른 사람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아야만 자기 통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자립하기 전의 상태와 비교했을 때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는 정도가 낮아졌다면 충분히 자기 통제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의견 반대를 감내하는 자기 주장성. 자기 나름의 가치와 평가 기준에 따라 의견과 생각을 피력할 수 있다면 자기 주장성이 있는 것이다. 자기 주장성에는 다른 사람, 특히 부모가 자신의 의견에 반대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감내하는 용기도 포함된다. 자기 주장성이 낮은 사람은
자기 가치관에 따라 어떤 의견을 내세울 엄두조차 내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성인이 돼서도 여전히 자신의 행동이 부모의 기준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끊임없이 점검한다. 그래야 부모의 반대에 부딪히거나 분노를 사고 심하면 처벌받는 사태를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립성은 여러 가지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 22세에서 32세의 피실험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자립 능력도 강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인생의 중요한 변화, 특히 혼인 상태가 변화하면 정서적인 자립성이 달라졌다. 예를 들어 결혼한 여성은 어머니와 정서적 연대가 더욱 강해지며 신혼 시기에는 남성과 여성 모두 아버지와의 연결이 약해졌다. 도서출판 마음책방 편엠